파이어 젯! 여기가 아니네. 위키 피규어 프로페서 위키피규어입니다. 2025년 현재 로봇 피규어 시장은요, 전통의 일본 그리고 신생의 중국이 거의 양분하고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무엇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분명한 현실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 세상에서는요, 결국 고객의 선택을 받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야 워낙 원래부터 잘해오시던 그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지만요, 중국의 경우는 원탑 로봇 피규어 회사가 이미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 회사들이 또 탑을 노리고 공격적으로 제품을 쏟아내고 있는 마치 왕자의 게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의 브랜드, 국내에서는 닌자거북 로봇 라인업으로 잘 알려진 히트보이즈가 바로 그중 하나 되시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히트보이즈 닌자거북 레오나르도 선행 샘플 리뷰를 하면서요, 처음에는 닌자거북이면 그냥 닌자거북이지 별걸 다 로봇으로 만드네? 생각했다가 그 퀄리티에 우와 놀랐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더 공격적인 디자인과 행보, 이런 것부터 배운 건지 한정판의 행보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지도를 꾸준히 쌓아왔던 브랜드입니다. 히트보이즈. 특히 회사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 아광 성간천년 모바일 게임 관련 IP가 있는데요. 이 디자인이 정말 제 기취입니다. 철인 느낌도 나고 젠트로보 느낌도 나고요. 은근히 요즘의 로봇 트렌드와는 좀 다른 차별화된, 하지만 또 익숙하기도 한 그 맛이 있어서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 이들은 정식 출시가 안 되었으니까 그들의 기다를 보면서 오늘은 이 히트보이즈의 히트 상품이었던 닌자거북 시리즈 레오나르도의 한정 버전입니다. 메보, 닌자거북 40주년 기념 상품이기도 한 이 메카를요, 위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 자, 패키지는 이렇게 검은 바탕에 분위기 있는 눈빛, 마치 삭감무사 느낌으로 머플러를 휘날리고 있는 레오나르도가 보이고요. 재질은 뭔가 모쇼스럽나? 살짝 캐릭터만 유광해, 텍스트는 메탈릭, 위로는 로고, 측면은 로고 플러스 검을 휘두르는 모습, 반대편은 삿갓을 쓰고 검을 휘두르는 레오나르도, 뒷면에서는 다양한 무장들과 화려한 연출샷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열어보면요, 먼저 꽉꽉 쌓인 레오나르도 본체, 헤드, 등껍질 백팩이 있고요. 아랫단으로 백검, 2개의 단검, 석궁과 화살 파츠, 수리검 4개, 기타 메카닉 암들과 조인트들 보이고요. 또 아래에는 태도가 뽑아 보면 안쪽까지 들어있고요. 레오나르도의 쌍카타나, 다양하게 장착할 수 있는 택티컬 실드 파츠, 실드 조인트, 삿갓, 피자 한 조각, 미니 피규어와 별도 조립 파츠가 들어있고요. 천재질의 스카프, 그리고 이게 매뉴얼입니다. 또 여기 이런 멋들어진 메탈 플레이트까지 들어있고요. 일러스트도 있네. 마지막으로 닌자거북 특유의 베이스와 지시대 각종 조인트들까지의 구성입니다. 자, 그럼 세팅을 먼저 해봐야겠죠. 일단 본체에 헤드를 끼워주고요. 뒤로 이 홈에 등껍질을 장착해주고, 보시면 어깨부터 시작해서 옆구리, 등껍질 등등 바디 곳곳에 이런 연결 하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장 등 연결 세팅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일단 기본 형태는 레오나르도 기존 일반 버전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매복이니까 이 포인트인 또 삿갓을 이 머리 뚜껑을 열어서 삿갓 파츠를 이 방향으로 씌워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3개의 조인트에 이것까지 활용해서요, 일단 이 메탈 조인트 양쪽으로 작은 조인트를 각각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 메카니컬 암을 양쪽 위로 끼워준다. 자, 그리고 등껍질의 위쪽을 분리할 수 있거든요. 이 방향으로 조인트를 끼워주고, 여기서 저는 우측으로는 이 조인트를 연결해서 이 태도를 장착해주고요. 반대쪽으로는 이 조인트를 연결해서 또 이 대검을 장착해주기로 합니다. 다음은 또 이 조인트를 이용해서 대거를 연결, 허리춤에 끼워주고 연결해서 또 허리춤에 끼워줍니다. 다음 어깨로는 이 조인트를 활용해서 카타나를 연결, 어깨 장착, 반대쪽도 조인트로 장착해주고 머플러를 씌워준 다음에 이 삿갓을 다시 장착,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석궁 보호건에요, 양쪽 활대를 펴주고 이 시위 부분을 뒤로 당길 수 있는데 여기에 화살을 끼워서 끝까지 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석궁까지 손에 세팅을 해주면은 오리지널보다 화려하면서도 여전히 날렵함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쿨함까지 더해진 레오나르도 매복 세팅 완성입니다. 제품의 사이즈는요, 350mm 캔과 비교하면 이렇게, 건프라 HG 비교, MG와 비교하면 이 정도로 MG 퍼스트보다 조금 더 큰 대형 MG급 사이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첫인상은요, 닌자거북판 로봇도 로봇이지만은 클라우드? 세븐소드? 이건 스테이맨이나 데바이즈 엑시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덕지덕지 붙은 이 참격계 무장들이 더해지기도 더해졌지만 거기에 또 현대적이면서 또 클래식하기도 한 이 크로스보우라는 원거리 무장의 조합, 더해진 무장만큼 또 추가된 서버함, 여기서 깊게 눌러쓴 사컷과 머플러의 조화가 연출해주는 신비로움과 강력해 보이는 인상이 저는 매우 취향입니다. 이 시리즈 중에서도 특히 더 취향이에요. 전체적으로 짙은 컬러링이 된 것은 뭔가 더 매복이나 암살자의 느낌이 있는 건가? 또 블루톤이 크게 들어간 부분은 블루 자체가 레오나르도의 컬러이기도 한 부분이죠. 40주년을 맞이해서 좀 더 본격적인 블루가 되었다 인상이 있고요. 소재 자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거북이스럽게 약간 정면이 납작하고 등껍질, 손과 발의 독특한 형태 등을 살리면서도 적당히 보기 좋은 프로포션의 메카닉 디자인을 만들어낸 점이 매력적이죠. 데칼의 경우는 기존과 거의 동일한데요. 색깔이 짙어지면서 컬러링 부분이 짙은 톤에서 밝은 톤으로 바뀐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요. 일단 헤드를 가리고 있는 이 삿갓부터 볼게요. 건메탈에 마치 저구해성 카메라 느낌 등이 있는 이 스코프 디자인. 삿갓을 쓰면 나도 잘 안 보인다는 걸 너희도 아는 거구나. 메탈릭 레드 렌즈에 1호 티네이지 뮤턴트 닌자 거북이다 마킹. 뒤로 뻗어있는 안데메드브 형상화 안테나가 보이고요. 잠깐 벗겨보면은 삿갓 안쪽으로 또 이렇게 LED 유닛이 있어서 삿갓을 쓴 상태에서도 LED 라이트온 기능이 가능합니다. 삿갓 없는 맨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마치 건담의 개구구를 살짝 연상케 하는 인상이죠. 기존에서 컬러링만 바뀐 부분이고 히어로즈 마킹에 눈과 꼭 담은 입, 눈 주위로도 살짝 무장 같은 디테일, 헤드 위 살짝 솟은 부분에 주위 마크와 함께 안데메드 안테나까지의 표현들. 여기서 실제 재질의 첫 머플러는요, 안쪽에 철사가 들어있어서 형태를 좀 잡아줄 수 있습니다. 끝으로 거친 표현에 아주 살짝 웨드링. 흉부도 메인톤이 베이지에서 그레이로 바뀌었는데요, 닌자 마킹과 데칼 등은 그대로입니다. 복부 원색 표현들의 옆구리. 벨트 쪽으로는 레오나르도의 L마크가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벨트 표현, 아래쪽 팬티까지 먹선 표현 등을 해주고 있고요. 어깨로는 새로운 짙은 컬러링의 마킹, 사이로 보이는 메탈 관절, 상박과 데칼 디테일, 메탈 조인트, 짙은 하박과 감싸고 있는 푸른 아머, 레오나르도 표시, 골드 파츠, 그리고 손의 표현. 전기가동 손이지만 손가락이 3개입니다. 허벅지는 포켓 디테일의 쿠션. 이런 패널 라인도 뭔가 거북스럽고요. 돌출된 무릎 아머와 장단치 쪽의 디자인은 뭔가 대각선으로 앞뒤 살짝 대칭을 이루는 인상입니다. 아래로 내신하다가 부츠컷으로 마무리하는 종아리, 레오나르도 마킹에 닌자 거북 특유의 두 발가락 발 표현. 또 등을 보시면요, 잠시 부장 떼고 3개 컬러를 조합하고 있는 등껍질 백팩에 끝으로는 장수 거북 느낌으로 살짝 길게 빠지는 모습이에요. 측면에서 보면 이런 볼륨감. 또 이 등껍질은 양쪽에서 각각 확장되는 기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을 위로 들어 보면은 이런 내부 메커니즘이 있는데, 특히 이쪽은 돌려 보면은 콕핏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바이어젯가 아니고 레오나르도를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추가로 등껍질 하단 파츠에도 폴딩이 가능한 기믹이 있습니다. 무릎의 메탈 관절, 종아리 쪽에 실린더 룩이 보이고요. 위쪽의 메카닉감은 이런 느낌으로 암 안쪽의 돌기를 통해서 무장을 쥐어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디테일 레벨은 요즘 모쇼는 아니고 2023년쯤의 모쇼 레벨이라는 느낌입니다. 사실 이 소체가 좀 몇 년 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수준은 어쨌든 여전히 깔끔하다. 모시보다 좀 더 패널라인 먹선을 일부 쓰고 있다는 점이 좀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품의 가동은요, 기본적으로 원본에서 큰 변화는 없겠지만 헤드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보다는 이 목 위주로 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목을 수납, 확장이 가능해서 이것도 좀 거북스럽기도 하고요. 상하로 수납 확장 외에도 목만 또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좌우 스윙 약간 가능, 목에서 회전도 가능합니다. 어깨는요, 아머 들어주기, 안쪽 축에서 이런 식으로 스위프트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팔의 앞뒤 움직임. 잠깐 빼자. 네, 이런 식으로 팔의 인출이 이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액션에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팔 옆으로 들어주기는 이렇게 쭉 해서 90도 살짝 남짓 들어줄 수 있고요. 앞뒤 회전 가능. 팔 상박의 회전. 발꿈치는 이중으로 한번 90도. 또 쭉 최대한 굽혀서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부분에서 살짝 움직임이 추가로 회전도 가능하고요. 손은 C형 관절로 앞뒤로 굽혀주기. 전지가동 손가락은 총 3개입니다. 펼쳐주고 손가락 관절 굽히기, 좌우 움직임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바디는요, 숙여 보면은 허리 아래 부분에서만 좀 움직이는데 이 파츠를 들어줄 수 있거든요. 들어서 굽혀 보면은 흉부가 이렇게 앞뒤로 굽혀지게 됩니다. 좌우도 여기서 살짝 움직이고요. 그래서 허리는 앞뒤 이중으로 굽혀줄 수 있고, 뒤에서 보면 이렇게
척추의 디테일 노출이 2단으로 보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좌우 회전도 가능하고요. 다음 다리 옆으로 가동은 쭉 해서 양쪽 모두 90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벌려지죠? 허벅지 회전 가능. 또 다리는 앞으로 쭉. 여기가 좀 부담 있네. 살짝 틀어서 올려보면은 이렇게 해서 다리 앞으로 올려줄 수 있고요. 안쪽 축도 살짝 움직여서 조금은 스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허벅지 포켓은 추가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살짝 축으로 들어줄 수 있어서 위치를 좀 내려서 마찰을 피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릎은 여기서 굽혀 보면은 이 종아리가 내려가면서 무릎 안쪽의 파츠가 확장되는 기믹까지 해서 90도 움직임이 1차. 그리고 여기서 더 굽히면요. 이렇게 굽혀지면서 허벅지가 이번에는 앞뒤로 살짝 슬라이드가 됩니다. 다시 보면은 무릎 파츠가 확장되면서 허벅지가 밀려 나온다. 그래서 안쪽의 메카닉 디테일까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발은 앞뒤 가동 가능해 좌우 스윙도 가능, 회전도 가능하고요. 발 앞쪽 파츠를 움직여주기, 플러스 2개의 발가락도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이 부스터는 유격인가? 또 이 메카닉 암의 경우는요. 끝에서 회전, 손에서 쥐어주기, 또 하나, 둘, 셋, 3개 관절에서 살짝 접어줄 수 있고요. 당연하지만 끝에서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가동률 꽤 괜찮다. 가동 강도와 편의성도 튼튼하고 만족스러워요. 디자인 대비. 다만 무릎이 약간 걸리는 부분이 가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헤드가 미세한 조정은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액세서리가 작장된 상태에서는 당연하지만은 가동률이 좀 제약이 있겠죠. 전체적으로 오리지널과 동일하지만요. 이번에 매복 경우는 또 이 등 쪽의 메카니컬 암을 통해서 좀 더 색다른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기믹과 액세서리. 일단 LED 라이트업 기믹이요. 이 피자 클리어 파츠가 매그네틱 컨트롤러가 되어서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배터리를 넣어서 가까이 되면은 LED 온, 양둔과 이마 쪽으로 LED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갖다 대면은 스르륵 천천히 전멸 모드가 되고요. 한 번 더 하면은 꺼집니다. 인상적인 무기인 보호건은요. 이런 측면까지 밀도 있는 디테일 등을 보실 수 있고, 활시 위는 실제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커브 쪽이 좀 밋밋한데 앞쪽은 메탈릭이고요. 디테일, 측면 이런 디테일과 마킹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활시위를 당겨서 화살로 고정, 이런 식으로 살짝 발사 기분을 내줄 수도 있어요. 스트리검은 4개의 블레이드로 각각 이루어져 있고요. 이걸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 대거 금속 재질로 블레이드 투톤에 메탈릭 그린 패널 라인, 손잡이, 여기에 홈을 활용해서요. 이 택티컬 실드 센터 파츠에 부착을 해준 다음에 이쪽으로 수리검까지 부착해서 새로운 양날 블레이드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죠. 그리고 카타나는 이런 검집, 마킹, 디테일들에다가 검을 뽑아서 이렇게 메탈 재질 블레이드를 보실 수 있고요. 이 길이가 긴 태도 역시 검집에서 뽑아서 보시면 이 길고 휜 특유의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카타나들이 더 존재감이 있는 모습이죠. 다만 재질은 그리고 게임 파이널 판타지 7의 클라우드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대검 파츠가 있습니다. 베르세르크보다는 이쪽 느낌인 게 시칼 느낌 디자인에 중앙에 빈 공간도 있고요. 손잡이 쪽으로는 이런 디자인들, 톱니 느낌의 검신 등등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무장등만 쭉 나열해도 꽤 장관인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러면은 히트보이즈의 닌자 거북 매복 리뷰는 여기까지 총평 가겠습니다. 위키 자, 대륙의 여러 기적들 중에서 독특하게 닌자 거북의 라이센스를 활용한 신선한 재해석으로 눈길을 끌었던 브랜드 히트보이즈, 그리고 그 닌자 거북의 첫타 레오나르도의 한정 버전 매복은요, 기본적으로 좋은 소재를 이용해서 더 스타일리시하게 가다듬은 제품입니다. 컬러가 다르긴 하지만 레오나르도의 상위 호환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반 레오나르도에 간지를 3스푼 정도 더한 느낌이 있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무장들이 오바육바라는 느낌이 좀 없이 개성있고 일관성 있게 플레이 밸류와 멋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카시 주는 분위기가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더 멋스러움을 연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무엇보다 이 컨셉이요, 닌자 거북의 닌자, 좀 서양 환상이긴 하지만은 일본풍의 이런 테이스트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요, 지금의 이 모습, 추가된 무장 등등 해서 캐릭터와 어울리는 부분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선택하자면은 물론 오리지널 컬러가 아니라는 점에서 개인의 취향을 타긴 하겠지만요, 저는 이 매복 버전은 오리지널보다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정판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 최종 점수는 10점 만점에 8.9점입니다. 피규어 프로페서 위키 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